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문얼검님께서, 건이 아니죠. 총이 아닙니다. 문얼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문얼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몇몇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배우자 또는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정신장애를 겪을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1인 가구가 사실 이런 우울증과 정신장애 높다는 건 사실이에요. 뭐 고독상률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1인 가구 못 살 정도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그러면 이제 1인 가구가 우울증과 정신장애가 이제 높으니까 그러면 가족을 이룬 것이 나올까? 전 이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1인 가구 사이에 무조건 우울증과 정신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가족들 같이 살아라, 웬만하면 결혼이라, 이 말처럼 왜곡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은 뭐 저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봐.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왜 1인 가구 되었죠? 왜 가족이 있는데 왜 혼자 사시는 겁니까? 왜 나가 사세요? 뭐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자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게 싫어서 나가 사신 분들 많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굳이 자취를 안 해도 되는데 부모하고 살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이제 좀 갈등이 심하니까 나가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가 다 키웠으니까 너 그냥 돈 줄 테니까 방보에 살아라, 전세 자금 줄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이제 불편하니까. 돈 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전세 자금 주고 이 돈 줄 테니까 어디가 방보에 살아라. 그리고 생활비 같은 건 달라고 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집도 있어요. 보통 그래. 보통은 부모하고 이제 사는 게 불편해서 나가 사는 경우 있단 말이야. 여자분들 의외로 그런 경우 많거든. 여자분들도 굳이 자취를 할 필요가 없는데 방을 구해서 나가 사는 케이스가 있어. 보통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진짜 많아요. 엄마하고 아니면 이제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 근데 이건 좀 다르다고 봐. 그러니까 왜 우울증과 정신장애 겪는 확률이 높을까? 왜 혼자 사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1인 가구가 우울증과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모든 결혼하는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이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디까지나 혼자 살면서 뭔가 만족감, 행복감을 얻는 것보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만족스럽게 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가정을 이루면 이룰 수 있어, 능력이 좀 되는 분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사실 내 혼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은지는 아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그 여자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 생각이 틀리면, 내가 가정을 이루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사실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 그런 남자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결혼한 가정을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남자도 문제겠지만 여자가 너무 까탈스러워. 솔직히 요즘 여자분들 중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차이는 그런 거예요. 정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정신병이 이제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르고 결혼했을 경우 남자가 받을 데미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무조건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혼율은 어떻게 증명할 거야? 맞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이혼율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통계 수치는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1인 가구 이제 우울증 이제 뭐 정신장애 이런 것도 당해도 성별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네, 나눠서 봐야 돼. 이게 뭐 1인 가구를 싸잡아서 이렇게 뭐라는 게 아니라 나이대를 구분해야 됩니다. 나이 성별을 나눠서 봐야 돼. 아, 장거리 운전한테 개꿀이라고 제 영상이. 고맙습니다. 사실 우울증과 정신장애 여자분들이 월등히 많고 그런 분들 중에 1인 가구 많아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 달라요. 이게 나이대별로 우울증 같은 것도 20, 30대가 진짜 많거든요. 지금 문제가 이거 구분 지어야 돼. 저는 1인 가구 사시는 분들 나름 있잖아요. 만족하게 살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든 분도 분명히 있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청자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충격이 빠졌죠, 여러분. 예. 보통 우리가 운동의 외톨이, 히키꼬모리라고 하면 저도 남자가 많을 거라 생각을 했어. 근데 통계 자료 보니까 아니죠. 여자가 월등히 많았죠. 그리고 좀 더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그 자료를 좀 면밀히 보니까 면밀히 보니까 7대3 비율로 이제 7은 가족들을 같이 살고 3은 뭐냐 하면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데 이제 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얘네들이 이제 우울증 정신장애 이게 많을까? 그리고 1인 가구 많을 수밖에 없냐? 일단 그런 거예요. 1인 가구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인 가구가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높고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1인 가구가 우울증이 안 걸리고 멘탈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울증과 정신장애 가지고 있는 1인 가구 중에 돈 많고 보수가 좋고 이런 분들은 그냥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 정신장애도 소득과 면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 공간 이런 것들과 면밀하게.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게 1인 가구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1인 가구 로 사는 분들 중에 억대 연봉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밖에 안 됩니다. 전체 1인 가구 중에 2%. 거의 없다 보시면 돼. 억대 연봉이 세금 떼도 한 64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연봉 5천만원 이상도 한 10% 내외.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5천만원 밑에예요. 남녀 합쳐가지고. 그리고 60%는 연봉 3천만원 안 됩니다. 3천만 밑이야. 그러니까 한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세후 한 230 이상 벌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통계청에 나오는 이제 3천만 원은
이제 세 전이겠죠. 그러면 이제 월 250만 원 아닙니까? 그 세금 대비 220만 원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뉴스 자료 있습니다. 그 뉴스 자료 있으니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제가 말한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 벌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또 이제 생각해봐. 사실 1인 가구 분들이 뭐 결혼 안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결혼 못한 거지. 왜 결혼 못했어요? 버는 게 적으니까, 능력이 아니게 결혼 못한 거잖아. 물론 능력이 되는 남자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남자 여자 구분 지어서 본다고 치면 여자분들은 대체로 소득이 적을 거예요. 대부분 적을 겁니다. 네. 1인 가구 소득이 적은데 이걸 남녀로 구분 지으면 차이가 더 많이 벌어져 이게. 그러니까 1인 가구를 하더라도 내가 벌이가 좀 높고 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거 안 생겨. 네.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반려동을 키우더라도 내 공간에서 키우란 말이야. 내 공간. 내 집을 사가지고 거기 키우라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키워도 넓은 공간에서 좀 뛰어놀게 키우면 얼마나 좋아. 소리도 안 들리고. 적어도 한 24, 5평짜리 빌라 정도 마련하거나 거기에 개고양이 키우란 말이야. 근데 좁아 터지고 원룸 방음도 안 되는데 키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월세 사는데. 벌이도 안 좋은데.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노총각 노촌의 차이가 뭐냐 하면, 노총각 분들은 그래도 정말 능력이 어지간히 모자르지 않는 한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허름한 구축이라도. 근데 여자분들은 노촌이면 대부분 집이 없어요. 이게 내 집이 아니야. 월세야 월세. 거기다 소득도 많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 환경이 안 좋을수록 이 우울증과 정신장애는 많다. 그럼 누구한테 많겠냐? 이거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의 노총각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유튜브를 보다도 알 수 있는 게, 보통 유튜브에 보면 노총각 브이로그, 노처녀 브이로그 있으면 어느 쪽이 더 우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좀 칙칙하긴 해. 칙칙하게 하는데 재미는 있어. 노총각 살아도 공감되고. 저도 노총각 브이로그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우울하는 생각은 크게 안 가죠. 그냥 좀 외롭게 사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사는구나, 그냥 좀 옆구리가 시려, 이 정도 생각하지 저게 우울하다 이런 생각은 안 가져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근데 노처녀분들은 뭔가 우울하고 뭔가 어두워. 이게 노총각분들은 대부분 자기 얼굴을 그냥 대놓고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월세야. 주거 환경이 좁아. 그리고 노총각분은 대부분 일을 해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노총각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긴 하는데 좀 외로운 거야. 이제 뭐 좀 여자 만나고 싶고 이제 안 만나는 게 꽤 되다 보니까 뭐 결혼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거지. 뭐 못 산다? 아니면 내가 좀 뭐 좀 힘들다 이런 건 잘 없어 이게. 예. 그러니까 남자로서 뭐가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내가 결혼했으면 자식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허전하다 이건 있겠지.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시점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인 가구 살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과 집이 있어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1인 가구 중에 1인 가구 대부분은 자기 집이 없어. 자기 집이 없고 보수가 많지 않아요. 거기다 직장도 뭔가 고용이 불안해.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이 불안한 직장을 다닐 가능성이 크고 백수의 확률이 높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현실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멘탈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1인 가구 케이스가 이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성별을 분리시키면 좀 여자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면 좀 형편이 안 좋은데 이 반려동을 키우는 거야. 그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아니 벌이가 안 좋은데 월세 내기 부담스러운데 개고양이 왜 키우냐고 이렇게 나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울증 정상이 심하면 메타인지를 못합니다. 이성적 판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안 좋아도, 내가 능력이 안 돼도 이제 동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이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뭐 혼자 살건 가정을 이루고 살건 간에 일단 앞가림은 해야 된다. 네. 앞가림 해야 되고 벌이는 돼야 된다. 네. 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혼자 살건 가정 이루고 살건 간에 내가 확실히 뭔가 즐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혼자 살더라도 즐겁게 사냐서 무조건 해야 돼요. 혼자 살 외로워. 근데 결혼해도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내가 지금 혼자 살아서 외로운 거는 짝이 없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짝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뻥입니다. 사귀는 사람 있어도 외롭고요. 대화 안 통하면 외로워. 그리고 결혼해도 소통 안 되면 외로워요. 여러분 결혼하면 뭐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 결혼하신 분들 보면 뭐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 결혼했는데. 그런 분도 있단 말이야. 왜 그래? 집에 가면 뭐 대화도 안 통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외로우니까 결혼하신 분이 술 더 많이 먹어. 이게 보면 유부남들이 집에 가면 허전하니까. 그래서 외로움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덜 외로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취미를 나한테 맞게 좀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무조건 가져야 돼. 네. 우리나라는 뭔가 취미가 너무 뻔해요. 취미 가지수가 많지가 않아. 취미를 자꾸 남들이 하는 걸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오래 할 수 있는 것들을 취미를 가져야 돼. 그리고 사람으로 채우려면 안 돼. 사람으로. 외롭다고 자꾸 사람 만나려 하면 이용당해. 이게 외롭다고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설거리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우리 G15 노리아님 친구처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까 앞자리 썰 보신 분들은 외롭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만나면 안 돼.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가림 해야 됩니다. 돈은 벌어야 됩니다. 돈 무조건 벌어야 돼. 돈은 벌고 미래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이 좀 허름한 구축이라도 내 집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 물론 물론 있잖아요. 그 집이 뭐 볼품 없을 수 있어 남들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듣지 않고 내 공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집을 무조건 뭐 투자 가치나 뭐 재테크용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물론 그거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는 생각해봐. 앞으로는 우리가 이 주택을 뭔가 이제 재테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좋지만 신축 아파트 너무 비싸잖아 사실. 솔직히 남자가 결혼 안 하면 신축 아파트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넓은 집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내가 내 집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젊을 때 열심히 살고 미래를 도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우울증 정신장애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지만 있어서 그래요. 지만 있으면 안 돼. 뭐든 잡아야 돼요. 어차피 혼자 살면서 뭐 힘들고 우울하다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삽시다. 1인 가구라 하더라도 가정 이룬다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 젊을 때. 아무튼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